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늘을 사다가 절반 이상 버리신 적 있으시죠? 저희가 조사해 보니 마늘을 구입한 분들 중에 73%가 다 쓰지 못하고 버린다고 하셨어요. 10명 중 7명이 마늘을 사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냉장고 한 켠에 넣어뒀더니 싹이 나고요. 망에 넣어뒀더니 껍질이 까져서 물러지고요. 결국 며칠 만에 절반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일은 다시는 없으실 겁니다.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한 재료도 필요 없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소주 한 컵이면 됩니다. 잠깐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냉장고에 마늘 있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마늘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딱 필요한 영상입니다. 마늘이 없으시다면 오늘 마트에 가실 때 꼭 하나 사오세요. 오늘 배우실 방법으로 1년 내내 든든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전통 저장 음식을 20년 넘게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장아찌를 담가 봤어요. 성공도 많이 했고, 솔직히 실패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배운 게 있어요. 실패에는 항상 똑같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아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간장을 팔팔 끓여야 하고, 그걸 다시 식혀야 하고, 소독도 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복잡한 과정 때문에 장아찌를 몇 번이나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수백 번 담가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끓이지 않아도, 복잡하지 않아도 똑같이 맛있고 오래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공유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소주가 들어가는지. 둘째, 성공하는 재료 손질법. 셋째, 끓이지 않는 양념 만들기. 넷째, 실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지르는 5가지 실수. 다섯째, 이 마늘 장아찌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10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장아찌를 망치는지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레시피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며칠 만에 마늘이 물러졌다, 곰팡이가 폈다, 국물이 탁해졌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기입니다. 마늘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수분이 양념 농도를 묽게 만들어요. 농도가 묽어지면 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요. 그래서 며칠 만에 하얀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물기도 문제가 돼요. 손으로 잘 닦았다고 생각해도 표면에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남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온도예요. 숙성 초기에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발효가 지나치게 빨리 일어나서 마늘이 물러지고 국물이 탁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냉장고에 처음부터 넣으면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고요. 이 온도 조절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세 번째 이유는 마늘 선택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깐 마늘, 그러니까 이미 껍질이 벗겨진 마늘 있죠. 편하다고 그걸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깐 마늘은 이미 껍질을 벗긴 지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표면에 물기가 많고 쉽게 무릅니다. 장아찌용으로는 정말 좋지 않아요. 이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소주를 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처음에 저도 소주를 왜 넣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술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드셔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톡 쏘는 매운맛, 그리고 아리고 씁쓸한 맛, 그게 꽤 강하죠. 특히 속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마늘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기는 성분인데요. 이게 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향과 매운맛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소주에 있는 알코올이 이 알리신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줍니다. 딱 1시간만 소주에 절여도 그 톡 쏘는 매운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소주가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장아찌를 드셔보시면 생마늘처럼 속이 쓰리거나 아리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맛은 더 깊고 부드러워지고요. 혹시 소주 냄새가 강하게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다 날아가거나 양념과 섞여 옅어져요. 3주 숙성이 끝난 장아찌에서는 소주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새콤달콤한 향이 나요. 그리고 소주는 하나의 역할이 더 있어요. 보존을 도와줍니다. 알코올 성분이 잡균의 번식을 억제해 주거든요. 간장과 식초의 보존 효과에 소주까지 더해지니까 끓이지 않아도 충분히 오래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레시피의 핵심 비결이에요. 소주는 일반 초록병 소주면 충분합니다. 비싼 술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집에 먹다 남은 소주, 김 빠진 소주 다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의 묵은 소주 처리하기에 딱 좋아요. 도수가 높은 술도 필요 없고 막걸리나 청주 같은 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주가 제일 깔끔하게 매운맛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준비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늘 50쪽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마늘 50쪽이면 대략 한 손 가득 정도예요. 중간 크기 유리병 하나에 딱 맞게 들어가는 양이에요. 양을 2배로 늘리고 싶으시면 모든 재료를 그냥 2배씩 하시면 됩니다. 양념 비율은 정말 외우기 쉬워요. 종이컵 하나 기준으로 소주 1컵, 간장 1컵, 식초 1컵, 설탕 1컵, 물 1컵, 5가지 모두 1컵씩 똑같아요. 이거 외우셨죠? 소관식 썰물. 소주, 간장, 식초, 설탕, 물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한 컵은 대략 180ml 정도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꼭 유리병을 쓰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간장과 식초 냄새가 배고 시간이 지나면 색도 물들어서 나중에 쓰기가 정말 불편해집니다. 유리병은 냄새도 안 배고 세척도 편하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잼 유리병이나 피클 유리병 재활용하셔도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텝 1번은 마늘 고르기예요. 이게 장아찌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마트에서 마늘을 고르실 때 꼭 기억하세요. 통마늘을 사서 직접 까서 쓰세요. 깐 마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에 물기가 많고 쉽게 무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국내산 통마늘을 고르실 때는 마늘알이 단단하고 묵직한 걸 고르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딱딱한 느낌이 나야 해요. 물렁물렁한 마늘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껍질이 깨끗하게 붙어 있는 것, 싹이 나오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햇마늘이 나오는 계절에는 햇마늘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6월에 나오는 국내산 마늘이 크고 실하고 맛도 좋습니다. 스텝 2번, 마늘 손질하기입니다. 통마늘을 알알이 까주세요. 이때 마늘 뿌리 쪽, 그러니까 단단한 꼭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칼로 살짝 잘라내주세요. 먹을 때 거슬리고 식감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꼭지 쪽에 흙이나 먼지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톱이나 칼끝으로 살살 긁어서 떼어내주세요. 이걸 깨끗하게 안 하면 나중에 국물이 탁해집니다. 마늘 크기가 너무 큰 것들은요, 반으로 갈라주셔도 좋아요. 큰 마늘은 속까지 양념이 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반으로 자르면 훨씬 빨리 골고루 익습니다. 다만 너무 잘게는 자르지 마세요. 식감이 없어져요. 스텝 3번, 물기 완벽하게 제거하기.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짜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씻은 마늘을 키친 타올이나 마른 행주로 한 알 한 알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표면에 물방울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더 완벽한 방법은 이거예요. 닦은 마늘을 넓은 채반이나 쟁반에 펼쳐서 한두 시간 바람에 말리는 거예요. 겉이 보송보송해질 때까지요. 시간이 없으시면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어두세요. 30분이면 겉이 보송보송하게 마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표면에 남은 미세한 물기가 양념 농도를 묽게 만들어요. 그 묽어진 부분에서 잡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장아찌가 며칠 만에 물컹해지고 하얀 곰팡이가 폈다면 99%는 물기 때문입니다. 물기 제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성공은 보장된 거예요. 스텝 4번, 소주로 매운맛 잡기. 물기를 다 뺀 마늘을 넓은 볼에 담습니다. 그 위에 소주 1컵을 골고루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1시간 정도 두세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시면 돼요. 이 1시간 동안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아린맛이 부드럽게 빠집니다. 급하신 분들은 최소 30분은 꼭 채워주세요. 30분만 절여도 매운맛이 상당히 빠집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2시간까지 두셔도 좋아요. 오래 둘수록 더 부드럽게 됩니다.
스텝 5번 양념 만들기. 여기가 이 레시피의 진짜 핵심입니다. 보통 장아찌는 간장, 식초, 설탕, 물을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 다음 식혀서 붓잖아요. 그 끓이고 식는 시간이 한참 걸리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은 그거 안 합니다. 끓이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에 간장 1컵, 식초 1컵, 설탕 1컵, 물 1컵을 그대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설탕 알갱이가 바닥에 안 보일 때까지 2분에서 3분 정도 저어주시면 충분히 녹아요. 끓이지 않으니까 식힐 필요도 없죠.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간장은 국간장보다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을 쓰세요. 진간장이 색이 더 예쁘게 나오고 맛도 더 깊어요. 식초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모두 좋습니다. 사과식초는 향이 은은하게 과일향이 나고 현미식초는 좀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탕은 백설탕, 황설탕 모두 괜찮아요. 황설탕이 좀 더 깊은 색감을 주기도 하지만 맛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단맛을 조금 줄이고 싶으신 분은 설탕을 1컵에서 3분의 2컵 정도로 줄이셔도 됩니다. 다만 설탕도 보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텝 6번 담고 보관하기. 소주에 1시간 절여둔 마늘을 절였던 소주까지 통째로 보관 용기에 담습니다. 소주를 버리지 마세요. 같이 넣는 겁니다. 그 위에 방금 만든 양념물을 부어주세요. 마늘이 양념물에 찰랑찰랑 잠길 정도로요. 마늘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푹 잠겨야 합니다. 만약 마늘이 가볍게 떠오른다면 깨끗한 작은 접시나 유리 누름돌을 위에 살짝 올려두세요. 그러면 마늘이 양념물 속에 얌전히 잠겨 있게 됩니다. 공기에 닿는 부분이 없어야 곰팡이 걱정 없이 깔끔하게 익거든요. 뚜껑을 꽉 닫고 빛이 안 드는 그늘진 곳에 두세요. 검은 봉지로 한번 싸서 두시면 더 좋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병을 꼭 소독해서 쓰세요. 끓는 물에 유리병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서 소독하신 다음 바짝 말린 뒤에 마늘을 담으세요. 이 한 가지 더 수고가 보관 기간을 몇 달씩이나 늘려줍니다. 자, 3주 정도 숙성하시면 드실 수 있어요. 처음 3일에서 일주일은 그늘진 상온에 두세요. 이때 숙성이 한창 진행되거든요. 그 뒤에는 냉장고로 옮기시면 천천히 익으면서 훨씬 오래 보관이 됩니다. 잘 만드신 마늘 장아찌는 냉장고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처음 3일에서 일주일을 상온에 두라는데 상온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여름이라면 너무 덥지 않을까 싶죠? 맞아요. 한여름 30도가 넘는 날씨에는 상온 보관을 하루 이틀 정도만 하시다가 바로 냉장고로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봄이나 가을처럼 20도 안팎의 날씨라면 3일에서 일주일 상온에 두셔도 괜찮아요. 겨울에는 일주일에서 열흘도 괜찮습니다. 온도에 따라 숙성 속도가 다르니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미리 알고 만드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물기를 대충 제거하는 거예요.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씻고 나서 대충 털어서 바로 담그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러짐과 곰팡이의 진짜 원인이에요. 귀찮으셔도 하나하나 닦고 말리는 것, 이거 꼭 지키세요. 10분 더 투자하면 장아찌가 6개월을 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양념을 무조건 끓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끓여야만 안전하다고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끓이는 방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끓이지 않아도 충분히 오래 갑니다. 이유는요, 간장의 소금, 설탕, 식초가 이미 강력한 보존작용을 하거든요. 소금과 설탕은 잡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식초의 산성이 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에 소주까지 더해지니까 끓이지 않아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끓이지 않으면 식초의 상큼한 향과 마늘의 아삭한 식감이 더 살아납니다. 끓이면 식초향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끓이지 않는 대신 재료와 용기를 깨끗하게 다루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손과 도구, 용기를 깨끗이만 해주시면 끓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마늘이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 상한 줄 알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 놀라서 다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숙성 중에 마늘이 파랗게 또는 초록빛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먹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건 마늘 속 성분이 식초 같은 산성 양념과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색 변화예요. 상한 게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맛도 그대로예요. 다만 보기에 안 좋으시죠. 예방법은 빛을 차단하시면 됩니다. 검은 봉지로 싸서 그늘에 두라고 한 게 바로 이 이유예요. 빛이 안 들면 초록빛으로 잘 안 변하고 깔끔하게 익습니다. 참고로 이 초록빛 현상은 특히 덜 익은 마늘에서 더 잘 나타나요. 잘 익은 단단한 마늘을 쓰시는 게 색깔 면에서도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양념물이 부족한 상태로 두는 거예요. 마늘이 양념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에 노출되면 그 부분이 마르면서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마늘은 항상 양념물에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양념물이 줄었다 싶으시면 같은 비율로 양념물을 더 만들어서 보충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오염된 도구를 쓰는 거예요. 마늘 장아찌를 꺼내 드실 때마다 반드시 물기 없는 깨끗한 젓가락을 쓰세요. 음식 먹던 젓가락, 물 묻은 젓가락으로 넣으면 그 부분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아까운 실수예요. 6개월 보관할 수 있는 장아찌가 한 번의 부주의로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분 소개를 드려야겠어요. 저희 지인 중에 정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75세이신데 혼자 사시거든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무릎이 안 좋아서 시장을 자주 못 가셨어요. 마늘을 사오면 반은 썩혀서 버리기 일쑤였어요. 냉장고 안에서 싹이 나고 물러지고 그게 너무 아깝고 속상하셨대요. 어느 날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오시더니 그러세요. 한번 담가봤는데 진짜 3개월이 넘도록 멀쩡하다고요. 이젠 마늘 살 때 양을 2배로 사서 한꺼번에 담근다고 하셨어요. 이거 알고 나서 밥 먹는 게 즐거워졌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장담하건대 냉장고에 두고두고 꺼내 드시면서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자, 이제 숙성이 끝나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생각보다 활용법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특별히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따뜻한 흰쌀밥에 그냥 올려 드시는 거예요. 짭조름하고 새콤달콤한 마늘, 하나리면 밥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그래서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입맛 없는 날, 반찬이 없는 날, 이 마늘 장아찌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삼겹살이나 목살 구울 때 곁들여 드세요. 기름진 고기에 새콤달콤한 마늘 장아찌가 더해지면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쌈채소랑 같이 고기 올리고 마늘 장아찌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수육이나 보쌈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고기의 담백함에 새콤한 마늘이 더해지면 그 궁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겨울에 수육에 마늘 장아찌면 정말 별미예요. 네 번째, 잘게 다져서 비빔밥에 넣어보세요. 고추장 비빔밥에 마늘 장아찌를 잘게 다져 넣으면 감칠맛이 확 올라갑니다. 없던 입맛도 돌아와요. 다섯 번째, 볶음 요리에 양념처럼 활용하세요. 볶음김치 만들 때, 제육볶음 만들 때 마늘 장아찌를 잘게 썰어서 넣으면 요리에 깊이 있는 맛이 더해집니다. 여섯 번째, 라면 드실 때 한두 알 넣어보세요. 느끼함이 잡히고 국물이 깔끔해집니다. 라면에 마늘 장아찌를 뭉개서 넣으면 그 풍미가 정말 독특해요. 일곱 번째, 찬밥에 물 말아서 드실 때요. 입맛 없는 여름날 찬밥에 물 말아서 마늘 장아찌 하나면 한 끼가 거뜬합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곁들이면 더 좋고요. 여덟 번째, 김밥 쌀 때 단무지 대신 마늘 장아찌를 다져 넣어보세요. 색다르게 맛있어요. 마늘 향이 은은하게 배어서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아홉 번째, 아이들이나 손주들한테도 먹이실 수 있어요. 3주 이상 숙성된 마늘 장아찌는 매운맛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밥에 잘게 잘라서 올려주시면 마늘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열 번째, 손님 오실 때 작은 종지에 예쁘게 담아내세요. 밑반찬으로 내시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직접 담그셨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양념물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마늘을 다 드시고 나면 그 양념물이 아주 진하고 맛있어지거든요. 거기에 새로 손질한 마늘이나 양파, 고추, 물을 넣으면 한 번 더 장아찌를 담글 수 있어요. 새 양념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알뜰하게 2번 활용하는 거예요. 이 양념물 정말 귀한 겁니다. 마늘 장아찌를 담그시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마늘과 건강 이야기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 식품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늘 특유의 향을 만드는 성분인데요. 항균 작용을 해요. 몸속 나쁜 균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음식 보존용으로도 많이 쓰였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마늘에는 혈관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마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마늘 장아찌는 간장과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약처럼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맛있는 밥 반찬으로 적당히 즐기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간장량을 조금 줄이거나 설탕을 조금 줄여서 담그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드시는 양도 한 끼에 2~3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 음식은 다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좋지 않고 적당히 즐기면 몸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마늘 장아찌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밥 반찬으로 즐겁게 드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마늘 외에 다른 재료도 담글 수 있어요. 같은 양념 비율로요. 양파 장아찌가 대표적이에요. 양파는 마늘보다 더 빨리 익어요. 1주일에서 2주일이면 충분히 익습니다. 고추도 좋아요. 청양고추나 할라피뇨 같은 걸 담그면 얼큰하고 새콤한 피클처럼 드실 수 있어요. 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무 장아찌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여름철에 특히 맛있어요. 생강 장아찌도 같은 방법으로 담가보세요. 초생강 비슷한 맛이 나서 일식 요리에 곁들이시면 정말 잘 맞아요. 같은 재료 같은 방법이니까 오늘 마늘 장아찌 성공하시면 다른 것들도 다 도전해보세요. 반찬 걱정이 정말 사라집니다. 이제 혹시 추가로 궁금하실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답변 드릴게요. 질문 하나. 마늘이 너무 짜게 됐을 때는요, 물에 잠깐 담가서 짠맛을 빼시면 됩니다. 찬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시면 적당히 짠맛이 빠져요. 질문 둘.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꿀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단맛이 약하니까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꿀은 향이 진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보존력은 설탕이 제일 좋습니다. 질문 셋. 식초 종류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지나요? 네, 차이가 있어요. 일반 양조 식초가 제일 깔끔하고 무난합니다. 사과 식초는 은은한 과일 향이 나고요. 현미 식초는 구수한 맛이 있어요. 쌀 식초는 부드럽고 순해요. 한 번씩 다 써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질문 넷. 숙성이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맛을 봐보시는 거예요. 마늘을 하나 꺼내서 드셔보세요. 양념이 속까지 골고루 배었고 생마늘 특유의 아린 맛이 많이 사라졌다면 완성입니다. 보통 3주면 충분한데 마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큰 마늘은 4주까지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 5. 마늘 장아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요, 살짝 발효 냄새가 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시큼하거나 악취가 난다면 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드시지 마세요. 잘 담근 마늘 장아찌는 새콤하고 구수한 향이 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냉장고에 넣으신 다음에는 최대한 온도 변화 없이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문 쪽에 두시면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변하거든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두시는 게 더 좋아요. 온도가 일정할수록 장아찌가 더 오래가고 맛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김장김치를 항아리에 담가서 땅에 묻어두고 1년 내내 꺼내 드셨잖아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오래 보관하셨던 거예요. 우리 전통 저장 음식에는 정말 오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소금, 식초, 설탕이라는 자연스러운 보존제를 활용한 방법이 지금도 그대로 통하는 거죠. 오늘 배우신 방법도 그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소주라는 하나의 비결이 더해진 것 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일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마늘은 통마늘을 직접 까서 쓰세요. 깐 마늘은 피하세요. 둘째,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세요. 이게 성공의 절반입니다. 한 알 한 알 닦고 바람에 말리세요. 셋째, 소주 한 컵으로 매운맛을 먼저 잡으세요. 1시간, 최소 30분이요. 넷째, 양념은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소간식 설물, 각각 한 컵씩 잘 저어서 설탕만 녹이면 끝이에요. 다섯째, 빛 안 드는 그늘진 곳에서 3주 숙성하세요. 첫 3일에서 일주일은 상온, 그 뒤는 냉장고요. 여섯째, 꺼내 드실 때는 항상 마른 깨끗한 젓가락을 쓰세요. 이 6가지만 지키시면 완벽합니다. 오늘 마늘 장아찌 꼭 한번 담가 보세요. 마트에서 마늘 싸게 보이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잔뜩 사다가 담그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몇 달은 든든하니까요. 마늘 버리는 일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만드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담그고 나서 성공하셨다는 분들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오늘 담그신 마늘 장아찌랑 정말 잘 어울리는 양파 장아찌, 같은 방법으로 끓이지 않고 담그는 법을 가져올게요. 양파 장아찌가 진짜 더 간단하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든든하게 지냅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